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3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가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에 관해서 배 일성도 봤고 과연 배가 뭐냐 대략적으로 알게 됐는데 이제 더 확실히 알도록 합니다. 그 쌀 영어로 하면 rice라고 하고 벼는 rice plant라고 하죠. 네. 그 다음 농사는 뭐냐? farming이죠. 영어를 많이 씁니다. 영어를 열심히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rice and 관의 and죠. and rice farming. 그죠? 그냥 rice 벼라고 하면 rice plant지만 rice farming 이렇게 되겠죠. rice and rice farming 가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또는 점심 저녁으로 이 하얀 쌀로 된 밥을 먹었다 그죠? 그러면 이 밥이 어디서 오느냐를 살펴보면 먼저 이 껍질이 있는 요걸 나달이라고 합니다. 나달 요 나달 알맹이 얘를 구성하고 있는 껍질이 있어요. 바깥 껍질, 안 껍질. 요걸 겨라고 하는데 왕겨라고 합니다. 왕겨. 이 왕겨 껍질을 벗겨내고 나면 요게 나와요. 그러면 요거 뭐냐? 왕겨를 벗겨낸 거를 벗겨낸 걸 현미라고 하고 현미라고 하니까 어떤 학생은 교수님 가수입니까? 라는데 그 가수가 아니고 요 쌀의 현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하얀 쌀밥, 소위 흰 쌀밥이죠. 흰 쌀밥. 얘는 이상하다. 생긴 게 요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잘려 나갔죠. 요게 뭐냐 하면은 눈이 있던 부분이죠. 다른 말로 하면 배, 영어로 하면 엠브리오라고 합니다. 엠브리오. 요 배가 잘려나간 부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껍질이 바깥 껍질이 주로 이제 약간 초록색을 띠거나 옐로우 컬러를 띠고 또는 레드색을 띈 게 여기 호분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분층이 뭐냐면 단백질층입니다. 알레우론이 레이어 LAYER 알레오른 레이어 층인데 호분층인데 여기 바깥 호분층을 깎다 보니까 이 그냥 요거 먹는 것이 현미라 그러는데 현미는 밥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백미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씨눈까지 잘려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밥을 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광택이 나는 하얀 쌀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요 껍질을 까는 것, 요것을 도정이라고, 도정. 자, 도정이 요렇게 과정이 되는 거죠. 쌀알이, 나달, 알맹이가 요렇게 있으면, 자, 현미가 되고, 그 다음 백미가 되고. 그래서 현미를 만드는 과정을 제현 과정이라고 하고, 여기 왕겨가 있는 나달 알맹이에서 요 현미가 되는 율을 제현이라 한다 했죠. 그래서 제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센트. 요게 100이었던 것 같으면 무게를 하면은 얼마 정도 되냐면 84% 정도가 여기 현미가 나와요. 대체적으로. 자, 그 다음 요 현미에서 백미로 되는 과정을 정백 과정이라고 해요. 정백 과정이고 요 현미에서 백미가 되는 율을 정백율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보통 몇 프로냐 하면은 한 10분도미에서 한 10% 정도가 여기 껍질이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84에서 원에서 보면은 84에서 10 빼면 한 74% 정도가 되겠죠. 그 이하가 된다는 얘기죠. 백미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달이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수확을 하면 결국은 이 하얀 백미가 되는 것은 74%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건 좀 어려운 거지만 일부러 여러분들의 흥미를 돋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근데 요걸 이제 알배라고 한다 했죠. 요걸 껍질에 있는 것을 정백이라고도 하고 알배라고도 한다. 그죠? 그래서 현미를 껍질, 완기에 사고 있는 것을 그냥 벼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 현미는 알배의 껍질을 제거한 것으로 벼의 열매이면서 종자라고도 한다. 그죠? 그 다음 흰 쌀은 현미의 쌀겨층을 벗기는 것이다. 보통 쌀이라고 하면 흰 쌀을 가리키고, 쌀밥이라고 하면 물에 불린 쌀을 가열하여 쌀의 녹말을 호화시킨다. 호화시킨다는 말은 부드럽게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아침에 먹는 쌀은 영양이 어느 정도고 밥맛은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을 한번 보자는 거죠. 쌀은 영양이 좋고 기능성이 뛰어나다. 진짜냐? 하는 학생이 있겠죠? 있을 수 있다는. 근데 실제 쌀을 잘 보시면 우리가 3대 영양소 하면 영양소는 뉴트리언트죠. TRIENT 에서 붙이죠. 그러면 탄단지 들어보셨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거 많이 배웠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걸 하면 카보하이드레이트, 단백질, 프로테인, 지방은 리피드 이렇게 하죠. 적어볼까요? 탄수화물. 카본에서 나오죠. 카보하이드레이트. 단백질, 프로테인, PROTEIN, 지방, 리피드, LIPID 이렇게 되죠. 자, 단백질은 자 일반적으로 이제 한 6.5% 정도 됩니다. 내외. 그러니까 품종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추청, 일품 이런 애들은 뭐냐 하면 나중에 설명을 할 거지만 이게 단백질이 적죠. 일미는 높다는 거죠. 근데 그럼 적으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얘기죠. 자, 적으면은 여기서 보면 이게 많이 이 5번층이 많이 깎여 나갔다. 요렇게 된다는 거죠. 요렇게 쌀알이 적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 남는 거는 뭐냐면 실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잘 보시면 이 부분이 까칠까칠하다고 했죠. 5번층이. 그래서 먹기 싫어한다. 그럼 많이 깎아버리면 이 쌀을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단백질은 주로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이 바깥쪽에 있다 했죠. 그러면 이 쌀이 이렇게 적다 하면 단백질 함량이 적다는 얘기예요. 단백질 함량이 적으면 밥맛은 어떤가요? 밥맛은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영양적으로 보면 단백질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안 좋지만 맛으로 봤을 때는 좋다. 참 아이러니죠. 그죠?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백질 함량이 낮은 애들이 밥맛은 좋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당질이라고 되어 있죠. 당질. 당은 뭐냐면 아까 탄수화물 얘기했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미는 79% 정도 되는데 82% 정도 되니까 한 3% 정도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달하다 이 말이죠. 달달하단 말 이해합니까? 설탕 먹으면 느껴지는 거 단맛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 그 백미는 0.3인데 섬유소가 요거는 섬유소가 많다 0.4다 그죠? 그 다음에 지방 0.5고 일반 그 다음에 요게 좀 지방이 좀 적죠. 많이 깎여져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무기질, 비타민이 있는데 이 3대 영양소 하면 탄단지이고 무기질 비타민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칼슘, 뼈에 좋죠. 인도 그렇죠. 철은 뭡니까? 헤모글로빈, 혈액의 구성 성분이죠. 그 다음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실제 보니까 어디에 높느냐 하면 추천비에 높다는 칼슘은. 그죠? 인도에서 높더라. 그죠? 그 다음에 철은 조금 식어야 안 들었나 철이 좀 작죠. 그죠? 그 다음 나트륨 좀 낮고, 그 다음에 칼륨은 또 높다는 거죠. 일반 그 백미는 전체적으로 높긴 하지만, 그 다음에 비타민을 보면은 뭐 큰 차이가 없다. 대동소이하다. 그죠? 이거는 고품질미, 밥맛이 좋은 쌀, 일미, 일품 추층을 두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비타민 B2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나이아신도 거의 뭐 큰 차이가 없다. 그죠? 그렇더라. 결국은 우리가 이 추청배하고 일품을 타켓으로 둔다면, 이 추청배는 가을 추자입니다. 그죠? 가을추. 이게 가을을 일본말로 하면 악기라고 하는 악기. 발에는 맑다, 맑을 청. 발에 하래. 일본어 공부한 학생들은 하래란 말 들어봤죠? 하래를 앞에 도움법칙에 의해서 악기 발에 이렇게 발음 나는 거예요. 이 추청배 일본에서 가져온 품종이에요. 그다음 일품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품종이죠. 상당히 좋죠, 그죠? 네,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나도 품종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철수 품종, 뭐 기수 품종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농학도들이 할 일이 많다. 그러면 어린이들을 위한 것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그 일은 품종은 어디서 만드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농촌진흥청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건 RDA라고 Rural Development of Administration이라고 하고 여기에 연구를 하는 분들이 주로 농업연구사죠. 6.5급 정도 됩니다. 시험 쳐서 합격하면 6급은 뭐고 7급은 뭐냐 9급은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학생이 있는데 7급보다는 대우가 더 좋아요. 그리고 한 10년 15년 정도 근무하면은 뭐가 된다 연구관이 돼요. 그럼 5급이 되는데 5급이 되면 1급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요 RDA 농촌진흥청 국가기관이죠. 네, 공무원 신분이죠. 여기.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육종을 한다. 새로운 품종을 만든다. 그죠? 방금 이런 봤던 품종들을 만든다. 그죠? 그 다음에 쌀의 영양 성분을 쫙 보면 쌀 100g 기준으로 해봅시다. 해보면 현미하고 백미를 보면 에너지는 당연히 백미가 높겠죠. 왜? 현미는 단백질이 많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당질 보니까 백미가 약 3% 이상 높다. 그죠? 그 다음에 섬유소는 좀 적다. 백미가. 그래서 백미 먹는 것보다 현미를 먹는 게 배변에는 좋죠. 단백질이 한 0.4%, 0.6%, 뭐 많게는 1%까지 차이 납니다. 지방이 약 2% 차이 나죠. 회분도 그렇고 혈분은 한 뭐 0.7% 정도 차이 납니다만 그 다음에 아미노산가 당연히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구성되는 것이 아미노산이다 보니까 아미노산이 높죠. 그죠? 자, 그렇더라. 그 다음엔 쌀에는 비타민 B 복합체가 풍부하다. 비타민 B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봅니다. 여기 보시면 비타민 B1, 2, 6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별로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실제 그건 아니고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요 비타민이 B에 관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쌀밥은 소수점 둘째 자리 0.2 또는 첫째 자리 이렇게 되죠. 그런데 비타민 B1을 보면 현미에서 0.4예요. 아주 높죠. 이게 밥을 내버리면 2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상당히 아쉽죠. 그죠? 그죠? 그래서 밥을 하면 비타민이 파괴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압력밥솥에 하면은 파괴가 또 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마솥밭에서 할 때는 가마솥에서 밥을 할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 비타민 자체로 보면은 현미를 먹는 게 가장 좋는데 이 현미가 밥맛이 없다 까칠까칠하다 해서 느끼는 게 별로 안 좋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백미를 선호를 한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
가공 쌀밥의 가공 방법과 제정 및 이용 기간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레트로트 쌀밥, 무균 포장, 냉동 쌀밥, 칠드 쌀밥, 건조 쌀밥, 통조림 쌀밥 여러 가지 있다 그죠. 근데 가장 오래 갈 것 같은 게 통조림이죠, 그죠? 옛날에 뭐 깐잼이라고도 했어요. 일본말이 되겠지만 이 안에다가 이게 쇠죠, 쇠 통에다가 그 고등어도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 뭡니까 쌀밥을 이렇게 넣어서 군용으로 해서 엄청 오래 5년 뭐 6년 보관도 하죠, 그죠? 자, 보시면 레트로트 쌀밥은 뭐냐면 쌀밥용 포장기에 밀봉해서 가압 및 살균을 한다. 상온에서 그러니까 실온 한 20도씨에서 1년간 보관이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에 무균 포장한 쌀밥은 상온에서 6개월, 그리고 냉동 쌀밥은 마이너스 50도씨 이상에서 급속 냉동 이하가 되겠죠. 마이너스 50도씨 이하에서. 그러니까 보관은 마이너스 18도씨에서 1년 가능하다. 그 다음 칠드 쌀밥은 쌀밥을 동결 건조로 해서 포장하는 거, 냉장 시설을 이용하면 2개월, 그리고 건조 쌀밥은 쌀밥을 열풍 급속 건조를 시키는 겁니다. 우선 상온에서 3년. 그 다음에 통조림은 쌀밥을 통조림하여 밀봉 및 살균한다. 상온에서 5년이 가능하다, 그죠? 자, 이 주해서 보시면 레드로트 쌀밥이나 무균 포장 쌀밥은 끓는 물에 한 10에서 15분 담그거나 전자레인지에서 2분 정도 가열하면 먹을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냉동 쌀밥, 칠드, 건조 쌀밥은 뜨거운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다. 요즘은 뭐 적석 무슨 밥 해서 나오죠, 그죠? 다양하게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그죠?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이야 대단하다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쌀밥에 있어서는 쌀에 있어서는 이런 게 쌀이구나, 밥을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쌀의 영양과 식미에 있어서 이 고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식미가 맛이 좋아야 되는데, 첫째 맛. So eating E-A-T-I-N-G quality Q-U-A-R-I-T-Y eating quality가 높아야 된다, 그죠? 맛이 좋아야 먹지, 맛이 없으면 안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맛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양적으로 뉴트리언트 영양이 풍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쌀은 그냥 밥은 먹는 거고 나머지 곁들인 반찬이나 여기서 양분을 충분히 흡수를 다 해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일 수도 있는데, 원래 쌀의 식품으로서의 가치는 안에 영양분이 충분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쌀밥과 쌀 음식에 있어서 쌀밥 중심 식사는 영양소의 균형이 좋다. 왜 밥을 이렇게 한 공기를 쫙 먹잖아요. 이 하면은 밥만 먹는 것이 아니고 현미를 먹으면 좋은데 반드시 이 반찬들이 곁들여진다는 거죠. 곁들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영양적으로 우수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반찬하고 같이 먹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맛있는 쌀밥은 밥 짓기에 달렸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 가마솥 밥, 요즘은 뭡니까? 돌솥밥, 이런 게 나오죠, 그죠? 결국은 뭐냐 하면, 쿠킹 할 때, 이 열이 이렇게 가해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딱,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럼 열이 이렇게 딱 가해지면은 여기다가 자, 밥을 하는데 뚜껑이 탁 압착이 딱 돼 있는 거 하고, 저 등산 갔을 때 여러분들 산에 등산 가서 밥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 밥이 안 돼요. 썰 익는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밥이 제대로 포슬포슬하게 이게 집으면 약간 찰기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익는다는 거죠. 왜? 압력이
압이라고 하죠. 기압이 낮아서 이게 안쪽으로 이 열기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이 압력밥솥 들어봤었죠? 압력.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한 10분에서 15분 히팅 가열하고 나면 열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따가 딱 한 15분 되면 다 되면 전기를 배출합니다. 쫙 하고 나오죠. 전기가 배출이 되죠. 그동안에 온 이기 쌀알 하나하나 안쪽 이 쌀을 크게 그리면 여기에 이 바깥쪽 안쪽 부분에 전부 뭡니까? 열기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르게 밥이 되고 이 수분도 쓸데없는 남아있는 수분을 쫙 전기를 배출을 해버리니까 밥이 아주 꼬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밥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가공쌀밥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 전통 쌀 음식은 문화상품이다. 그래서 라이스라고 하는 이 쌀은 라이스 is life입니다. 라이프 생명이죠. 우리의 그 쌀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학문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부심을 일단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언제 봅니까? See you next time.